문제, 뭐 납북자, 국군포로, 정치범 수용소 문제 이걸 다 포괄적으로 북한한테 제기를 해서 네. 동시에 풀어보자 한번. 네, 네. 이런 어떤 강력한 그 대북 정책이 이제 나와야 되겠고요. 네. 그래야지만 그 이 한미 간의 어떤 협력이나 또 중국 간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면서 북한을 그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북한이 이 중국한테도 이 북한한테도 남한한테도 사이에서 어떤 이간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 정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러면은 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국제사회 노력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 북한 내부에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 문제, 네네. 이것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수십만에 달하는 인명 피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유엔 차원에서 거론을 해야 되겠고 네. 모든 국제사회의 지원을 정치범 수용소 해체로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탈북자 문제인데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그 유엔법을 이제 무시하고 국제법을 무시하고 국내법으로 탈북자들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난민인데 국제법을 무시하고 국내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국이나 이런 한국 국제사회가 그 중국 정부로 하여금 그 난민 그 규약을 네. 준수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 지도부가 북한 주민들, 그 탈북하신 분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이 그 탈북자들을 잡아서 네. 임산부들을 막 때려서 막 강제 낙태시키고 막 때려 죽이고 하는 이런 살인 행위들을 뻔히 보면서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강력하게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어떤 합의, 연대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그 너무 극단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네. 뭐 목숨 걸고 하고 싶어도 도망갈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반항했다가는 구대로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 탈북자가 이제 생겨서 중국에 갔지만 강제 북송이 안 되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 네. 이 길이 열리게 되면 네. 소위 북한의 민주화 인사들이 그 소위 출구가 생기는 것이죠. 네. 내가 반항하다가 여기서 한번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북한의 민주화의 첫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그런 인권 문제죠, 어떻게 보면.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고 무슨 백날 북한의 뭐 핵 문제니 이런 거 떠들어봐야 사실은 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인권 문제, 특히 이제 탈북자 문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북한에 들이대고 그것이 이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북한의 변화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김정일이 이 몸이 아프다. 예.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제기가 됐었고, 그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이제 잠깐 여쭤볼게요. 그 후계 구도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측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다, 아니면 장성택이다,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 기자님께서는 후계 구도와 관련된, 그리고 북한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소위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가는 후계 구도를 보게 되면 네.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그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후계자가 됐다고 네. 북한이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의 수령의 네. 전사가 많은데 그 전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김정일이다. 네. 네. 그러니까 아들로서 된 게 아니고 정말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은 세습이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논리를 폈지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수령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네. 그래가지고
뭐 백두산 밑에다가 정일봉을 세워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막 네. 없는 거 있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세웠거든요. 근데 결과는 김일성 시대보다 김정일 시대가 훨씬 더 악화됐죠. 예. 최소한 김일성 시대에는 배급은 끊기지 않았지만 김정일 시대에 와서 배급이 다 끊겨서 다 굶어 죽고, 이런 마당에 또 김정일의 아들이 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이제 봉건 세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북한의 소위 엘리트들은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이죠. 예를 들면 네. 사회주의 전통적인 어떤 이론은 뭐냐면 봉건적인 세습은 그건 안 되죠. 안 되게 돼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을 대반하는 겁니다. 예. 완벽하게. 네.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들도 이제는 김정일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김정일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에 그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김정일 이후에 다른 정권은 김정일의 악행을 밟고 올라서야 될 그럴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민심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득불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데, 뭐 장남이라는 사람은 그 마약쟁이 같이 이렇게 막 그렇죠. 흔들거리고 있고, 네. 또 둘째 정철이는 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고, 고약하더라고요. 그 셋째가 있는데 셋째는 나이가 좀 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왕조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어린 막내가 왕세자가 돼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네. 그 후백제 견인도 막내를 세웠다가 완전히 깨졌고요. 네. 또 뭐 우리 이조 시대의 그 태조도 예. 그 막내를 세웠다가 이제 그 방언에게 다 죽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또 혼란이 그 어떤 중심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김정남이나 김정철이나 이런 아들들도 이제 막내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의 많은 권력 충들도 그 조그만 아이를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냐. 네. 그래서 김정일의 건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아주 급변 사태가 올 수가 있고, 급변 사태로 예, 이어질 가능성이. 예. 또 정말 김정일이 오래 살아서 그 아들의 그 후계를 정말 지켜준다. 네. 그 가정하면 좀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김정일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좀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안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래 살아봤자 5년 안팎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계 구도, 그러니까 아들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소위 내부의 권력 암투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소위 왕자의 난이 발생하든 네. 아니면 제3의 세력이 나와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든 네. 어떤 이제 북한의 국변 사태가 이제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김정일이 뭐 빨리 쓰러지게 되면 네. 그 혼란이 또 빨리 올 수가 있고, 네. 예,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제3의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박정희와 같은 이제 어떤 그 젊은 예. 그 군인들이나 네. 나와서 어떤 그 새로운 세상을 열었듯이, 북한도 지금 그 40대, 우리 또래 40대의 386 세대가 가장 반정부적이고 반김정일적이거든요. 네. 예, 이 남한의 386은 소위 뭐 친북적이고 어떤 그 북한을 동경하는 그런 네. 쓸데없는 이념이 빠졌지만, 북한의 386 세대는 그 서구지향적이고 반김정일적이고. 근데 이 40대가 지금 북한의 중추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네. 예, 이런 그 주요 간부들이 40대가 다 배치되기 시작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40대의 어떤 그 젊은 이제 군인들,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이 김정일 체제의 본질도 알고 외부 세계 어떤 여러 가지 변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신세대 군인들 중심으로 예. 어떤 반란 같은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혼란기에 어떤 그런 영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건 명확히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김정일이 죽지 않더라도 병세가 악화돼서 약간 흔들거리기 시작하면 네. 어떤 아들 간의 싸움, 네. 또 그 더 나가서 또 이제 제3의 세력이 나와서 네. 또 이제 또 싸움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가 향후 5년 내에 예. 어떤 그 급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권력 구도, 김정일을 둘러싼 어떤 그 권력 구도의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네. 이미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 10년 동안 그 한국 정부가 이제 그 소위 포주기, 그 뭐 막대한 현금과 식량과 물자를 지원했지만, 네. 김정일 정권은 그 지원 물자를 그 체제 유지로 다 이제